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라 여야 극한 대치가 예고됩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 출석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쟁점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1일 목요일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 이 방송 입법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걸로 보여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방송이 오히려 독립성을 갖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사실상 원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도 감독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도 노조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제한하는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법이 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필리버스터를 통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여당과 좀 협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협상을 하지 않고 자신이 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여야의 대치 전국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사실 조금 전에 그 광복절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를 합디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 뭐 사람하고 악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도한 이런 사회가 이런 정권이 될 거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싸웁시다. 네, 점점 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의미하는 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아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여권이 24시간 이후에 그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이 좀 지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난 방송법 때도 24시간이 지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민주당에서 표결로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왜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없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방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법안이 시행이 된 다음에 3개월 안에 사장이라든지 방송사의 이사들 모두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조차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문진법 그리고 EBS법 이런 것들도 이번에 21일부터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에게 대안 제시를 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3개월 안에 모든 임원진이 내려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언론 통제가 아닌지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또다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상대기에 돌입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의 압박이 여야 극한 대치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뭐 이건 뭐 한 번쯤 통과돼야 될 부분이죠. 뭐냐면 김건희 씨가 너무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권의 모든 거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받고 해준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서희건설에서 먹거리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귀걸이도 받았고 브로치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그 사위가 임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떠한 뇌물을 받고 공천을 주고 인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강하게 뭐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여당에서 특검에 관여한다거나 대통령실에서 특검에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수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서는 이제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막는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리거든요. 그 전까지 쟁점이 계속되었던 게 뭐 전환길 씨 논란이라던가 찬탄 반탄 이런 건데 이번 토론에선 좀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20일까지 영장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당사 로비에서 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피켓 시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선명한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전환길 씨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찬탄, 반탄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후보들도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 당원들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조경태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신 후보, 반극우 연대 후보가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는지. 당원들이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뭉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후보는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일컫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두 후보가 단일화의 속도를 낼지 밖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는 뭐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변이 없을 것이다.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한다면 괜히 단일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떨어질 위험성을 배제해야 될 것이고 또 민심 20%, 당심 80%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 후보가 돼서 결선 투표에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자신이 결선 투표에 나가는 그 방식을 좀 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많이 멀어졌죠. 네. 아무래도 중도층 표심보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극우,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결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멀어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4명의 당권 주자들 가운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 단일화로 막판 연대를 한다면 판세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단일화를 한다면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썼던 워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 뭐 조경태, 안철수 이외에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해주는 많은 당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들을 보았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어떠한 정치적인 궤적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리해서 단일화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쨌든 각자의 매력을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에 끝까지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와 야당 소식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대통령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이 광복절 행사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쇼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들과 영화를 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과 접점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민들과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측면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군인들이 이 내란에 개입돼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군대의 뿌리는 독립군이고 광복군이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고까지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우리 군대의 뿌리는 홍범도 장군처럼 광복,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전쟁에 있어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까지 했던 분들, 이분들이 뿌리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내란에 동원된 군대와는 절연해야 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관람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정말 광복절 정신, 국민통합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분열의 아이콘인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이런 것들을 한 상황에서 저는 조금 아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 굉장히 맞지 않은 행보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미국과 그 일본을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착실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영길, 정진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이들이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말에 있을 성탄절 특사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조국 전 대표와 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사람들만 사면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올해 안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관련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양부남 의원이요. 조작된 증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김용은 무죄다.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도요. 정진상 전 실장과 송영길 전 대표까지 거론을 하면서 동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론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이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에 있어서 더 엄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정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조작하거나 너무 과하게 진술을 받아내서 사건이 왜곡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충분히 필요해요.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도 검사장 출신으로서 워낙 검찰을 잘 알고 사건의 속성, 수사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그 진술에 굉장히 출발점이 됐어요. 근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죄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범과 이게 역전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건 왜곡의 좀 출발점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로 재편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정 대표 취임 각오대로 각종 개혁 작업이
착착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길에 힘을 실겠다는 입장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네, 정 대표는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추진을 하고 국민의힘과의 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그야말로 초강경 태세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믿고서 과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유령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야당에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좀 감싸안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서도 국민임명식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박수현 수석 대변인 했던 이야기가 이것은 그냥 야당이 알아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설득할 만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 개인 정치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요. 법무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번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 법무부에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입소 후에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주장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고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서에 써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치소 내에서도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처방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당뇨라든가 황반변성 등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시절 때도 알려졌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때도 매일같이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눈이 구속되자마자 마치 곧 실명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병보석으로 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저지른 죄의 엄중함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들이 받는 고통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으로 병보석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좀 수사에도 좀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가던 서울대병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좀 처방을 받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구치소에서 가까운 병원 가라라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개인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고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치소와 법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특검 기간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내란 특검이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아니 지금 특검 수사하고 있고 특검에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범죄 혐의가 김건희 씨 등이 너무 많다.
라고 한다면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은 수사 중이고 특검에서 그런 요청이 없기 때문에 뭐 수사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수사가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그 연장이 되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특검 기한이 연장되면 좀 정치 보복 이런 네.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연장이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법을 지금 개정해야겠다라고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기간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특검 그 법안으로서의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세가 눌린달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안들 정리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강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 중에 매일 술을 마셨다. 이 부분은 뭐 확인되진 않은 사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면서 키우던 강아지 토리를 비롯한 반려동물들 누가 돌보는지 궁금했는데 뭐 다행히 보살펴줄 사람을 찾았다고요. 네, 뭐 강아지라든가 이런 반려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실은 저도 아예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키우나라고 했는데 보호자진들이 키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